안녕하세요. 런치정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내용은요. 요즘 정치권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름까지 줄줄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특검에 선을 긋고 있을까요? 반대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왜 이토록 통일교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야당이 통일교 특검을 외치는 가장 큰 이유,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야당 논리의 핵심은 구조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요? 네,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 즉 국수본이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데 현재 행안부 장관이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장관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인 여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팀 규모에 대한 비판도 아주 거세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야당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김건희 특검에는 수십 명의 검사가 파견돼서 대대적인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팀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합니다. 23명이요?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야당은 이걸 비교하면서 고작 20명 남짓한 경찰에게 맡기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수사하는 신용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명분은 지휘 체계의 문제와 수사 규모의 불균형, 이걸 근거로 한 공정성 담보 불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먼저라는 원칙론입니다. 원칙론이요?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수사를 해보고 미진할 때 특검으로 가는 것이지 수사 시작부터 특검을 외치는 법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군요. 네, 국수검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단계이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세다 보니 이런 원론적인 대응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응 카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겁니다. 물타기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진실 규명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나 혐의점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면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편승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의 이 공식적인 이유들을 듣고 있으면 그 저항의 강도가 너무 세 보이거든요. 마치 본능적으로 특검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극도로 꺼리는 데에는 공식적인 명분 이면에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두려움, 즉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이길래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드루킹 특검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온라인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꼽히던 같은 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정조준하게 된 거죠. 결국 김경수 전 지사는 이 특검 수사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됐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뼈아픈 경험, 즉 드루킹 트라우마가 지금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 반대 기류에는 수사가 먼저라는 판단과 함께 특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공포가 뒤섞여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의 명백한 약점, 드루킹 트라우마라는 아픈 구석이 있다면 야당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민주당은 과거 드루킹 특검을 스스로 주장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교도소로 보낸 전력이 있다고 과거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전통을
반드시 계승해서 이번 통일교 특검을 관철해 주길 바란다고요. 와, 이건 정말 고도의 정치적 공격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할까요? 백승화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발언에서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통일교 수사의 본질은 특검 찬반 논쟁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 조직 입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감추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공방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야당은 공정성이라는 창을, 여당은 절차라는 방패를 들고 맞서고 있지만 그 싸움의 이면에는 드루킨 트라우마라는 과거의 깊은 상처와 물귀신 작전을 막아내려는 현재의 절박한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